저는 왜 걱정이 안 될까? 왜 안 올라가요? 아직 매집이 덜 끝났으니까.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장의 지금 상승 방향성이나 이런 흐름들은 아직 안 깨졌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12월 달 지난해 무역 적자 전월 대비 24.7% 확대. 자, 봅시다. 무역 적자가 확대됐죠. 그래서 뭐 일단은 미국 GDP가 뭐 살짝 예상치가 좀 조정돼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볼게요. 무역 적자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유럽 관세 떨어지는 거 떨어질 수 있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저 트럼프 뽑아주면은요, 이런 정책 저런 정책 펼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에요?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정책들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에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죠. 관세 올릴게, 가자지구 우리가 가져갈게, 파나마 문화 가져갈게, 전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관세를 올리면서 경기 성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정책들이 많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정책들 뭐가 있어요? 은행들 규제를 완화해줄게. 은행들 규제를 완화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줄게. 시장에 좀 더 원활하게 자금을 대줄게.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로 따지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봐요.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쳐서 규제를 완화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정부 정책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주로 이룬다. 그러면 이게 끝나가면 앞으로 은행들 규제 완화 풀어줄 거고, 연준 금리 인하 계속해서 재촉할 거고,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겠죠. 법인세 인하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 당장 견디셔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어떡하겠어. 트럼프 정부 정책이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알트코인이 어떻게 올라가? 코인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EU에 대해서 관세 올리겠다? 오케이. 기다려야죠. 그러나 1기 때처럼 막 장기간 이게 시장이 무너진다, 끝난다?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거. 트럼프가 부정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어때요? 무너졌나요? 비트코인 가격 무너졌나요? 아니요. 안 무너졌어요. 그럼 시장의 지금 상승 방향성이나 이런 흐름들은 아직 안 깨졌다는 겁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너무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돌리는 사람이라서 그럴까? 아닐걸요. 제 방송을 4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긍정론자인지. 21년도, 22년도 무슨 얘기했어요? 희망적인 얘기만 드렸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하나님, 뭐 소원바라님, 오래되신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21년도, 22년도 제가 줄곧 롱을 외쳤는지, 21년도, 22년도 방송할 때 상승할 겁니다 얘기 안 했어요. 기다리세요 얘기했는데, 기다리세요 뜻이 뭐였냐면 저점에서 죽을 수 있을 거니까, 더 빠질 거니까 기다리세요. 그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상승장 때 막 4,000분, 5,000분 왔다가 빠진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몇 명까지 빠진지 아세요? 1,000명 아래로 빠졌어요. 조회수 10,000회 아래로 빠졌습니다. 왜? 당연히 시장이나 투자자들은 대다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만 좋아하거든. 근데 저는 21년도, 22년도 주구장창 2년 동안 빠질 겁니다. 거기다가 비트만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보죠. 방송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제가 그때 구독자 수 올리고 막 좋아요 수 많이 받으려고, 멤버십 가입 많이 받으려면 올라간다고 희망 고문했겠죠. 한번 보세요. 21년도, 22년도 제가 어떤 얘기 드렸나. 저 부정론자예요. 행복회로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솔직하게 티야 투자할 때는 빠지면 빠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욕을 먹든 태배기로 뭘 하든 간에. 자, 다시 돌아와서 3,000% 샜는데, 자, 보시면 지금 미국의 무역이 적자가 났죠? 전월 대비 24.7% 확대가 됐다. 자, 수입이 늘었습니다. 미국의 수입이 왜 늘었을까요? 미국의 수입이 왜 늘었을까? 자, 미국의 수입이 12월 달에 124억 달러나 급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누구 때문에? 야, 트럼프가 취임해서 정부를 꾸리게 되면 물건 가격 올라가겠네?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해요? 수입 뒤집어지게 해야죠. 중국 상품들 수출하는 거 가격들 올라가겠네? 급증해야죠. 얼마 전에 중국이 2024년도 어땠어요? 수출 무역 흑자 뒤집어지게 역대 최고 기록 세웠죠? 그 뜻은 트럼프 정부 때문에. 근데 트럼프 정부 때문에만 이유가 아니라 바이든도 자기가 연임할 줄 알고 11월 5일날 딱 연임하고 12월부터 중국 관세 올린다고 했어요. 트럼프도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 어찌됐든 간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돼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거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컨테이너선 미친 듯이 매입해가지고 수입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확대가 됐다. 미국의 경제가 깨지고 안 좋아서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됐던 뭐 해리스가 됐던 이러한 소비 심리가 올라가면서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 자, 미국 1월달 서비스업 업황은 둔화됐다. 확장 국면은 유지. 서비스업 PMI가 살짝 빠졌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깨졌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대신 깨진 만큼 제조업 PMI가 올라갔죠. 저는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서비스업 PMI가 줄었다고 표현하기보다 PMI에 있었던 도미넌스가 제조업으로 조금 쏠렸다. 조금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움직였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락가락 미국 고용, ADP 민간 고용 예상치 웃더라.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8만 3천 건 증가로 나왔어요. 월가 예상치가 14만 건이었죠. 고용이 늘었는데 어디서 고용이 늘었냐면 서비스업 지표에서 고용이 늘었어요.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업 지표가 매출도 많이 늘었고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서비스업 지표는 둔화됐는데 여기서는 서비스업 지표가 좋게 나왔네. 우리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것처럼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연준이 아닌 10년물 국채금리에 초점.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 빠져가지고 막 속상하고 막 불안하고 시즌 종료니 뭐니 알트코인 막 하락률이 막 크고 걱정되시죠? 저는 왜 걱정이 안 될까? 저는 이 기사 보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서 걱정이 안 되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쫙 떨어지고 있죠?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방향성을 틀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채권이나 환율은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 바꾸실 때 방향성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방향성은 지금 채권금리 하락으로 방향성을 틀었어요.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걱정이 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 코인시장 시즌 종료됩니다.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근거가 뭐였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요. 이거였죠.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트럼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달러는 강세로 가져갈게요.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10년물 국채금리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내 거 알트코인 가격 떨어져, 비트코인 가격 떨어져.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어떻게 떨어뜨릴 건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금값, 국제 금가격은 사상 첫 2,900달러 돌파. 자,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은 불안정하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자산시장 투자자들은 뭐를 사야 된다? 안전자산에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금, 그리고 미국 채권. 베센트 형님이 국채금리 하락시킨다 그랬는데, 미국 채권이 지금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네? 퍼즐이 맞춰지죠. 자,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21만 9천 건 예상치를 상회했다. 자, 21만 9천 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자, 볼게요. 이미 고용지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자, 미일 정상회담 앞둔 이시바, 트럼프 성격 분석하고 도표 활용. 자, 미국과 일본이 오늘 만나죠? 한국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또 답답하네요. 우리 한국도 빨리 만나가지고 미국한테 뭐를 줄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오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일본의 수장과 미국의 수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한 가지는 좀 예상이 가능한데요. 미국이 일본한테 뭐를 원할지. 오늘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지. 자, 뉴욕 증시 개미 투자자들 하루 매수 규모 사상 최대 경신, 기간은 매도. 미국 증시 지금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받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개미들,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 중입니다. 하루에 개미들이 매수한 금액이 20억 달러가 넘은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개미들도 아직 증시에 대한 이런 이러한 희망들을 꺾이지 않았구나.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직 받쳐주는구나. 두 번째, 항상 기관들이 고점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개미들이 매수를 하죠. 그러면 미국 증시 기준에서 시즌이 끝자락일 수도 있겠구나. 끝일 수도 있겠구나. 좋은 거일 수도 있겠고 시즌이 종료일 수도 있겠구나. 이 기사만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로. 근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의 이런 기대감들, 희망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끝자락일까? 라는 의문을 들어봅니다. 자, 이더리움 바닥 따지고 폭발, 파생상품 ETF, 유동성 3대 상승 신호 포착. 계속해서 이더리움 지금 얘기들 나오고 있죠? 좋은 얘기들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그 트럼프 아들내미가 이더리움 지금 매수하기 좋을 시점이다 그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한 가지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트럼프 일가가 이더리움을 매집하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왜 그렇게 매집을 하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안 올라가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진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직 매집이 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모론이랑 그냥 단순하게 코리니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 안 올라가요? 아직 매집이 덜 끝났으니까. 걔네들이 올리는 주체인데 당연히 안 올리겠죠. 파생상품, ETF, 유동성,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매물들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롱이든 뭐 숏이든 옵션 취소하고 포지션 취소하고 홀드 월렛에 넣었다는 거죠. 스테이킹을 박았던.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는 거는 의미가 큽니다. 현물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롱인지 숏인지 알 수 없어요. 왜? 거래소에서 뺀 다음에 파생상품 거래소에 롱이든 숏이든 칠 수가 있어. 그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서 롱이다, 좋은 거다, 호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그 물량이 빠져나갔다? 이거는 롱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ETF 유입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 자, 비트코인은 나갔는데 이더리움은 6일 연속 순유입이야. 보이시죠? 물론 금액만 따졌을 땐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도 고무적이죠? 6일 연속 유입이야. 왜 그럴까? 비트는 빠지는데 왜 들어오고 있을까? 유동성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 못해요. 자, 라틴 아메리카 대기업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눈독 들인다. 지금 계속해서 뭐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여러 글로벌 국가의 비트코인을 뭐 보유함으로써 본인들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이런 방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근데 라틴 아메리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의 대기업이 비트코인 투자를 얘기하고 있대. 근데 우리 이미 배웠죠.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뭐 담니 안 담니 그 얘기 나올 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얘네들은 담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처럼 물가나 아니면 금리나 안정적인 국가는 괜찮아. 근데 아르헨티나 뭐 또 어디 있어? 뭐 티르키예, 라틴 아메리카, 뭐 칠레 이러한 국가처럼 물가가 변동폭이 크고 금리가 불안정한 국가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뭐를 담아야만 한다? 비트코인을 담아야만 한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거 딱 기사 보면은 저 코인이슈 전호이랑 배웠던 건데 생각나셔야죠.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고 금리가 불안정하고 통화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국가들을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왜? 현금 갖고 있으면 나락된다. 채권 갖고 있어도 나락된다. 그러면 뭐 갖고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 물론 미국 국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투자 눈독 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뭐 유출도 없고 뭐 이렇게 쭉 들어왔네요. 피델리티 유출 나왔네요. 1억 4천만 달러 유출됐지만 이더리움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6일 연속 연장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스테이킹 관련해서 얘기도 한번 드릴 거인데 이더리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2월 6일날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살짝 안 좋게 발표됐지만 의미 없다. 미국 실업률 4.0, 4.1 좋게 나옵니다. 이러면 자, 비노고용지수 14만 3천 건 살짝 낮게 나왔죠. 요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좀 단기적으로 이런 좀 이슈들이 있죠. 야, 뭐 고용을 줄여야 된다. 우리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낮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크게 시장에 영향 못 준다. 실업률 좋게 나왔잖아요. 실업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시장 어떻게 되나 볼까? 또 반등이 살짝 나오죠. 근데 큰 의미 없어요. 미국 증시는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낮은 게 지금 좋은 거죠. 실업률이 낮은 게. 여기서 실업률 튀면은 이제 사고지.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PPI 넘어가고요. 2월 12일 미국 CPI 중요합니다. 미국 이거 물가 높게 나오면은 사고예요. 자, 2월 달부터는 미국 물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보라고 말씀드렸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드라인 지표는 높게 나오더라도 근원 물가가 낮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근원 물가는 뭐 높게 나올까? 그래서 2월 달에는 좀 잠잠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월 10일이면은 언제야? 수요일이에요. 딱 우리 실시간 방송 하는 날이네 또. 심장이 쫄깃쫄깃 하겠네요. 수요일날 제가 정확한 뷰를 드릴게요. 월요일날도 한번 드리고 12일날 수요일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무조건 보셔야겠네. 이날은 변동성 심할 겁니다. 10시 반에. 자, 14일날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면 괜찮게 나오겠죠? 우리 24일날 유료전 CPI. 제가 12일날 CPI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가 조금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소비가 지금 좋게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물가가 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저효과도 받지를 못한다.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봅시다. 12일날.